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세종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한 여인과 양반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놀라운 결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50년, 조선 한양, 새로 부임하신 병조 판서님 행차시다. 백성들이 길 양옆으로 비켰습니다. 말을 탄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32살, 이름은 강준서, 가난한 양반 출신에서 10년 만에 정리품 판서까지 오른 인물. 준서가 말을 세웠습니다. 저 멀리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품위 있는 부인. 하지만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 여인도 준서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월양, 준서가 사랑했던 그리고 버렸던 여인. 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몰아 지나쳤습니다. 월양은 그 자리에 서서 준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리, 축하드립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440년 조선 한양, 강준서는 22살의 가난한 양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벼슬이 없는 양반, 백골 양반이라고 불리는 이름뿐인 양반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공부했습니다. 과거만 급제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준서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준서네 집에는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종 월양, 나이는 20, 어려서부터 준서네 집에서 자란 여종이었습니다. 월양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그녀의 총명함이었습니다. 월양은 그를 알았습니다. 준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혼자 배운 것입니다. 도련님, 어느 날 월양이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 답이 틀린 것 같습니다. 준서는 놀랐습니다. 월양이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정말 틀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게 아니다. 고맙다. 준서는 월양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여종이 그를 안다고. 준서는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는 월양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공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인생, 꿈, 세상. 준서는 깨달았습니다. 월양이 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월양을 좋아한다는 것을. 봄이 왔습니다. 준서와 월양은 매일 밤 만났습니다. 사랑방에서, 촛불 아래서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월양아, 도련님, 나는 너를. 준서는 고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녀는 종이야. 나는 양반이고. 준서는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월양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도련님, 저도 도련님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 하지만 이것은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종의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는 위대한 임금이 계셨습니다. 세종대왕. 세종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보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천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세종의 가르침은 한양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는 세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과의 토론에서 세종이 하신 말씀, 신분이 무엇이냐,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준서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세종 전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준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월양을 사랑한다. 그녀가 종이라고 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어.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월양을 양인으로 만들어주기로, 그리고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기로. 하지만 세상은 준서가 생각한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서의 어머니가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예, 어머니, 내 혼처를 정했다. 준서는 놀랐습니다. 혼처요. 김참판 댁딸이다. 지참금도 넉넉하고 집안도 좋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다음 달에 혼례를 올려라. 어머니, 준서야,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모르느냐. 이 혼인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준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이 혼인이 집안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그날 밤 준서는 월양을 만났습니다. 월양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 혼인을 해야 한다. 월양은 얼어붙었습니다. 가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월양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도련님은 양반이시고 저는 종이니까요. 월양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월양을 선택할 것인가, 가문을 선택할 것인가. 준서는 세종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보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종의 이상과 조선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준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용기 있는 사람인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가? 고민 끝에 준서는 결정했습니다. 가문을 선택하기로. 미안하다. 월양아, 나는 용기가 없어. 준서는 혼인했습니다. 김참판 댁딸과 혼례날, 월양은 준서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혼인 후 준서는 월양을 피했습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월양도 준서를 피했습니다. 아팠으니까요. 3개월 후 준서는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급제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지만 율과로 급제했습니다. 준서는 관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5년 만에 정삼품, 10년 만에 정리품 판서. 준서는 성공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월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준서는 월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양이 앙인이 되었다는 소식. 누군가 월양을 속량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월양은 지금 작은 옷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놀랐습니다. 누가 월양을 속량해 준 거지? 준서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양을 속량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세종대왕이었습니다.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준서와 혼인한 직후 월양은 절망했습니다.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월양이라는 여종이 있느냐? 예, 제가 월양입니다. 전하께서 부르신다. 월양은 놀랐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월양은 궁으로 갔습니다. 세종을 만났습니다. 내가 월양이냐? 예, 전하. 들었다. 내가 그를 안다고.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무도.
스스로 배웠습니다. 세종은 감탄했습니다. 뭐냐? 훌륭하다. 세종은 월양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전하, 솔직히 말해보아라.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자유가 되고 싶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를 속량해 주마. 전하, 그리고 이것을 주마. 세종은 은자 100냥을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전하, 이런 은혜를 은혜가 아니다. 능력 있는 자를 돕는 것은 임금의 의무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월양아, 신부는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월양은 속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준 돈으로 작은 옷감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월양은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10년 후 준서는 병조판서가 되어 한양 거리를 지나가다 월양을 보았습니다. 월양은 이제 성공한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말을 멈췄습니다. 월양에게 다가갔습니다. 월양, 아니, 월양씨. 월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잘 지냈소? 예, 덕분에 두 사람은 어색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날이 판서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맙소. 그대도 성공했다고 들었소. 과찬이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월양씨, 미안하오. 10년 전 나는 비겁했소. 아닙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했소. 지금도 사랑하오. 월양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었소. 날이, 그대는 훌륭하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소. 나는 가문의 힘으로 일어섰소. 준서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월양이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나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갔고요. 우리는 각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월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입니다. 이것이 세종 전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준서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판서가 되었다.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가문의 기대, 세상의 시선, 체면, 나는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다. 월양은 종이었지만 이제 자유다. 나는 양반이지만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준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종 전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바꿔야겠다. 나 자신을. 그날부터 준서는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도 능력 있으면 등용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종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10년 후 준서는 영리정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벼슬,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정승은 백성을 사랑한다.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진정한 세종의 제자다. 준서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20년 후 준서는 늙었습니다. 예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월양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월양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준서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월양은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양씨, 고맙소.
그대가 가르쳐준 것들 잊지 않았소. 그대는 나의 스승이었소. 준서는 월양에게 절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글을 썼습니다. 신부는 운명이 아니다.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서 나온다. 세종 전하께서 가르쳐주신 것, 그리고 월양이 보여준 것, 나는 평생 이것을 실천하리라. 이것이 준서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후세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분계급은 운명이 아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집안, 학벌, 스펙,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월양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둘째,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서 나온다. 준서는 양반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가문, 체면, 세상의 시선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월양은 종이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셋째,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은 더 중요하다. 월양은 준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습니다. 넷째, 리더는 신분이 아닌 능력을 봐야 한다. 세종은 월양의 능력을 봤습니다.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사람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다섯째,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바꿔라. 준서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꿨습니다. 그것이 준서를 명재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EP에서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가르침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